여기 오른편은 또 상가가 새로 지어졌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공실이 많죠.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이제 막 지어졌나 봐요. 공실이 많고, 여기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상가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하나 주목해야 볼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매로 나온 상가를 보고 왔는데요. 이 상가는 송도국제도시에 나와 있는 상가로서 18억짜리가 무려 10억까지 떨어졌고요. 10억에서 7억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상가를 왜 보러 갔을까요? 그리고 이 상가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이 상가를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상가가 공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상가에 보니까는 CU펫이라 그래서 무인 애완용품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20평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요, 내부가 지금 모든 걸 철거하지 않았네요. 근데 층고는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이거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1층도 굉장히 공실 없이 꽉 채워져 있지만 상층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공실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메인 거를 가보시죠. 여기는 이 자리는 메인 위치까지 아니거든요.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꽤 커요. 위와 같은 식으로 11공구까지 있습니다. 공구란 말은 공사구역을 가리키는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있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학군 중에 한 곳이 바로 1공구에 있습니다. 1공구의 학군이 가장 좋은 이유는 체두익 국제학교라든지 포스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모여 있기도 하며 많은 연예인들의 자녀라든지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께서 많이 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공구를 주변으로 학군이 좋다라고 소문이 났기 시작했고, 학원들이 점점 모여서 이 1공구의 학군이 송도의 대치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송치동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공매에 나와 있는 상가는 바로 이 상가입니다. 온비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2번지 101호 근린생활시설이 나왔고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작가는 18억 8,700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떨어지고 해서 7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지금의 최저 가격은 바로 이렇게 한 중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족장님, 18억에서 시작했던 이 상가가 과연 그러면 7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과연 이 상가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래서 보면은 송도 1공구에서 이쪽 편이 가장 좋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여기입니다. 여기. 송도에서 제일 메인 거리는 바로 이 거리입니다. 야, 이 몇 미터지? 몇 미터지?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벌리고 몇 미터인지 세긴 하겠더라고요. 지금 해당 평수는 20평 정도 되는데요. 20평의 상가를 한 사람이 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쓰는 게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입구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입구의 폭이 한 7에서 8m만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반을 나눠서 한 개 한 개 문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5m네, 딱 5m. 여기가 보니 입구가 좀 좁네요. 여기가 보니 입구가 좀 좁은데,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5m, 2.5m. 하나, 둘, 셋, 넷. 4m는 돼야 되네. 네, 두 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상가에서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죠, 제가. 자, 그렇다면은 이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네이버를 들어가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온맵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서비스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원인베스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은 이게 공지됐을 때 누구보다 더 빠르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상가는 여기 한살림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상가입니다. 찍어보면은 이 해당 상가에 임대료가 나옵니다. 여기 1층 임대료가 18평 기준으로 보증금 9천에 월세 550만원. 그래서 평당 3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나와요. 메인에 있는 거는 최고 30만원까지 거래됐고, 점점 옆으로 사이드로 빠질수록 한 20만원 정도 거래됐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보면은 어떠한 업종이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앞 상가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여기 보면은 1층이 15만원, 2023년도에. 그래서 되게 들쑥날쑥하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메인 거리는 아니지만 얼마쯤 받겠냐라고 하면은 한 17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만원. 왜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4월달 거래됐던 게 29평짜리가 600만원에 들어왔거든요. 600만원에. 이것을 빗대어서 봤을 때 이 골목이 한번 꺾어 들어왔을 때 임대료는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상가의 평수는 약 21평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17만 원 곱하기 21 하면은 357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쓰는 거죠. 좀 길다랗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더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입찰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체크해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고 곱하기 12 나누기 얼마의 수익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또한 원매매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상가의 매매 수익률이 1층 기준으로 5%대 거래됐습니다. 5%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7층은 6.5%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약 5% 정도 돼야지만 거래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죠? 거래되는 가격이 1층이라 하더라도 최소 5%는 돼야지 매각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여기 0.05는 8억 4천 플러스 보증금 5천만 원 하면은 8억 9천. 그러면 지금 10억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유찰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가죠. 물론 여기서 핸디캡은 두 개의 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과 수백 짜리 긴 상가에 누가 들어와서 350만 원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긴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적자리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밌는 사실을 가져볼까요? 이 해당 상가 송도동 21-2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호수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보니까 204호, 201호, 106, 104, 103, 701, 203 이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걸 찍어봤더니 작년 3월 달에 공고를 보면요. 이 상가의 대부분이 다 공매로 진행됐습니다. 이때 진행했던 과정도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감정가 18억이 9억까지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 모든 호수가 다 진행이 됐는데요. 정말로 낮은 가격에 많은 분들께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기님께서 낙찰받은 상가인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상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매로 나온 상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감정가 6억 4,600짜리를 최저가 4억 원에 받았어요. 마지막 회차에 단독 낙찰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상가를 그냥 보기님이 가서 주워하는 거예요. 22개 호수 중 미분양 상가 1층을 제외한 전부 공실이었던 이 상가를요. 낙찰받아서 세팅을 하죠. 세팅을 했고 대출이 무려 낙찰가의 95%가 나왔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았고 무려 95%의 대출받았죠. 그러면서 낙찰가 4억 500, 실제 낙찰가 3억 7,800, 대출 3억 6천,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서 나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세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가죠? 어려운 상가였나요? 아니에요. 이 상가는 어렵지 않은 상가였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올 것이고 1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송도 상권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메인 상가로 이동해 보시죠. 해당 상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가면요. 여기 이제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 이 건물도 진짜 이 건물도 제가 입찰했거든요. 이 토지 자체를 입찰했는데 떨어졌죠.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상가는 제가 2년 전에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아쉽게도 2등을 했습니다. 저거를 제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정말 즐거웠을 겁니다. 에이 진짜 좀만 더 쓸걸.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여기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 밑에가 송도에서 제일 핫한 상권 중 한 곳입니다. 학원들이 즐비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1층들의 임대료는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메인 거리는 최대 30만 원, 35만 원까지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빽빽하게끔 말이죠. 여기는 공실이었는데 이제 나왔네? 들어왔네? 수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칸 쓰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임대인이 야, 이 코너를 많이 내!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아니, 안 낼 건데? 그래서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를 더 많이 받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워놓고 세 칸만 쓰나 보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요 코너 상가도 비어 있었어요, 보면은. 비어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나 보네요. 이쁘게 인테리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공실이 없을 정도로 상가로 빼곡빼곡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권이 굉장히 좋게만 보여지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골목과 아래 골목을 한번 유심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좋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실도 없죠. 상층 공실이 없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오른편은 또 상가가 새로 지어졌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공실이 많죠.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이제 막 지어졌나 봐요. 공실이 많고, 여기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 들어온 갑다. 야, 병원만 들어오나? 우리가 뭐가 들어오는지 궁금하면은 여기 보면 되죠. 의료시설이 들어오는구나. 방금 보여드렸던 요 앞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원과 병원들이 지배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어지면 입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옆에 보면은 다른 과목 전문의원 문의 가능, 어린이 병원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도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수요가 일로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상가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하나 주목해야 볼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한 3분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신축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또 짓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프라자가 또 신축 중에 있죠. 와, 또 막 살벌하네. 여기도 또 짓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어지면 또 어떠한 임차에 들어오게 되겠죠. 저 앞에 보면은 빈 땅이 또 있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 동구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송도상권 한 바퀴 싹 돌아가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의 임대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들어오는 상가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장점은 아니다라는 것은 또 한번 생각이 되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층부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평당. 근데 여기는 약 2배가 넘어요. 7만 원에서 9만 원, 막 8만 원, 정말 높은 거는 1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열된 것인지, 또는 메인 거리를 많이 선호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가 주거용을 짓는 것이고요, 여기가 새로운 상가가 들어온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짓고 있는 곳이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가 아까 주거용이고, 여기가 아까 이번에 지어진 상가, 여기가 어린이 병원이고, 여기가 이번에 준공 떨어진 곳이고, 여기가 이제 다시 짓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지을 곳과 짓고 있는 곳. 그러면 정말로 꽤 큰 구역이 요만큼과 이만큼과 여기가 또 한 번 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 뒤쪽 편도 상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짜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전세가가 낮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 같이 상가 같은 경우에 만약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출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809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주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투자자를 하시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송도 상가가 수익률이 2021년 4월 기준으로 6.57%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익률은 약 한 7% 가까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가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돈을 벌었거든요. 우리 분양 상가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9에서 핫한 이 라인을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과연 이 공급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임대료를 고수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공급이 더 몰아쳐. 근데 공급이 한 개가 아니고 5개가 한 번에 몰아쳐. 그랬을 때 메인의 상가들이 좀 더 저렴한 뒤에 골목 쪽으로 임차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메인에 있는 곳들도 만약에 임대료가 10,000원, 20,000원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받는 임대료가 영원히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시장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해요. 하지만은 평당 10,000원만 차이난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몇 억씩 바뀌는 게 상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